이번 장에서는 인라인 함수와 람다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장까지는 기본적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장에서는 고급 함수인 인라인 함수와 람다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라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함수의 문법은 먼저 함수를 선언할 때 앞에 inlin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선언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이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예제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와 같이 철수 클래스를 살펴보면 우리가 먹기를 위한 함수인 eat 함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 inline 함수인 eat inline이라는 함수를 선언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eat이라는 함수와 매개변수 동일하게 take weight라는 매개변수를 받고요. 근데 이 inline 함수는 선언과 동시에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inline 함수의 문법적인 특징인데요. 선언과 동시에 이제 정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inline 함수의 사용은 eat 함수를 이렇게 호출했다시피 eat inline 함수도 동일하게 호출해주면 됩니다. inline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일반 함수 구동 방식과 함께 inline 함수의 구동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함수 구동 방식부터 살펴보면 eat이라는 함수에 매개변수를 주고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함수의 시작 방향으로 실행의 흐름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함수가 끝나면 다시 함수를 호출했던 부분으로 돌아와서 다시 실행을 하게 되죠. inline 함수는 2, 3, 4, 5번과 같이 실행의 흐름이 바뀌지 않고 이 eat inline 함수가 선언과 정의가 같이 되어 있었는데 그 해당 선언과 정의 코드가 실제 여기 호출한 코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 흐름이 변경하지 않고 바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실행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at inline이라는 함수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선언과 동시에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eat inline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inline 함수로 정의한 부분이 이 18행의 코드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코드가 대체가 되고, 코드가 대체되기 때문에 이 함수를 호출한 부분에서 실행의 흐름이 변경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드를 대체해주는 일은 저희가 직접 코드를 대체해주는 것이 아니고 컴파일러가 알아서 코드를 대체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일반 함수 구동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를 실행하고 다시 함수를 복귀하는 이런 루틴이 있는데, 이런 루틴을 삭제했기 때문에 코드 대체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함수를 inline 함수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inline 함수는 실제 정의 부분이 굉장히 길게 될 경우에는 코드가 직접적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컴파일러가 알아서 코드가 얼마나 긴지 그리고 코드에 문제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대체를 자동으로 결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inline 함수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코드가 여러 번 반복이 될 때 그것을 함수로 만들었을 때 실행의 흐름을 굉장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짧은 코드가 여러 군데에서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 inline 함수 방법을 사용해서 함수를 구현하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nline 함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고,
inline 함수와 비슷하게 코드 부분에 대체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람다 함수라고 하는데요. 이 람다 함수는 또 다른 특징이 일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람다 함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회성으로 만들어서 함수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람다 함수 맛보기에 대해서 같이 코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수 클래스는 앞에서 선언한 것과 같이 inline 함수와 기본 일반적인 함수가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근데 19획을 보면 이런 구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람다 함수입니다. 람다 함수인데 실행 결과를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철수.it 해서 출력을 하게 되죠. 이지란 함수가 출력됐고 철수는 1000g짜리 스테이크를 먹는다. 네, 여기 있는 대로 실행이 됐죠. 그 다음에 it inline 1000을 실행하면 it inline 철수는 1000g짜리 스테이크를 먹는다. 네, 요 문자까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실행된 것이 있는데 it 람다 철수는 1000g짜리 스테이크를 먹는다. 그렇죠. 요 줄이 실행되게 됩니다. 어떻게 기존에 저희가 배운 것은 함수는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정의 부분이 따로 있어서 선언과 정의 부분을 호출을 하면 함수가 실행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람다 함수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람다 함수의 문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함수는 앞에서 봤다시피 이 대괄호를 이용해서 람다 함수를 시작하게 되고요. 소괄호를 이용해서 파라미터 목록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정의 부분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를 전달하고 싶다면 다시 소괄호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이용해서 먼저 대괄호를 쓰고 그 다음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를 써서 이렇게 사용한다면 일반적인 람다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함수와 람다 함수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함수는 먼저 선언이라는 걸 먼저 하게 되죠. 앞에서 배웠다시피 이제 함수의 원형을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함수를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죠. 그 다음에 실제로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개 변수를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이 앞부분 이렇게 대괄호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소괄호에 함수의 선언 부분과 정의 부분에 있는 이 내용을 똑같이 써줍니다. 그리고 함수의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중괄호를 쓰고요. 앞에 중괄호를 써주고 함수의 내용을 똑같이 써줍니다. 써주고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했던 매개 변수를 뒤에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람다 함수는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이 이 19번째 행에서만 실행되고 다른 곳에서는 절대 실행할 수 없는 일회용의 그런 함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람다 함수를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람다 함수는 인라인으로 정의와 호출을 한 번에 하는 익명의 함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인라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라인이라는 것은 함수를 호출한 부분에 코드가 대체된다는 것이죠. 저기 앞에서 예제에서 봤듯이 이 부분에 선언과 정의가 모두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굳이 대체하려고 하지 않아도 인라인과 동일하게 함수가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호출을
한 번에 한다. 앞에서 봤다시피 정의와 호출 그리고 매개 변수까지 다 한 번에 저희가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익명의 함수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람다 함수라는 것은 일회용으로서 한 번만 호출할 수 있는 그런 함수이고 다른 녀석들이 호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 번만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의 함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특징만 알고 계신다면 이제 람다 함수를 이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람다 함수의 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괄호를 쓰고 대괄호 안에 캡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캡처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괄호를 열고 함수의 선언에 있던 것과 같이 매개 변수 목록을 적어두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뮤터블이라는 걸 적게 되는데 이 뮤터블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변경할 수 있게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4장에서 예외라는 것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라는 걸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예외 목록에 대해서도 그 뮤터블이라는 키워드 뒤에 써주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 예제에서는 반환형이 없었습니다. 반환형은 이 예외 목록 뒷부분에 화살표를 쓰고 반환할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괄호를 쓰고 함수 몸체를 쓰게 되죠. 이게 기본적인 람다 함수의 문법이고 이 문법만 알고 있으면 람다 함수를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지 못한 캡처와 뮤터블, 예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 대괄호 안에 이꼴이라는 기호를 쓰는 경우가 있고 앰퍼센트 기호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각각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캡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람다 함수를 정의할 때 람다 함수 외부에 있는 함수를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제 캡처입니다. 그럼 이꼴을 사용한다고 하면 외부 변수를 값으로 전달받아서 캡처한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값으로 전달하는 방법과 참조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앰퍼센트를 기호로 쓰면 외부 변수를 참조로 전달받아서 캡처한다 라고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하나는 값을 이용한 전달, 하나는 참조를 이용한 전달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몇 가지 예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와 같이 대괄호 안에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다 라면 외부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정의 부분에 외부 변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법적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A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외부 변수 A를 사용한다. 근데 이 외부 변수는 값으로 전달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외부 변수는 한정자로 전달받을 것이고 수정할 수 없다 라는 이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A만 쓰게 되면요, 이제 외부에 A라는 변수가 있고 A라는 변수를 값으로 전달받아서 한정자로 한정에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자를 사용했으므로 이제 람다 함수 내부에서 값을 변경하게 되면 문법적인 에러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값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방법은 참조를 이용해서 값을 변경하면 됩니다. 참조를 이용하면 이제 외부 변수도 변경이 되고 그 함수 내부에서 람다 함수 내부에서 사용하는 값도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라고 쓰게 되면 외부 변수 A를 참조로 전달받아서 사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또 보죠. 먼저 이퀄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퀄 기호를 쓰고 아무런 변수 이름도 쓰지 않으면 람다 함수의 모든 외부 변수를 값으로 전달받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람다 함수가 선언과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에 그 전에 이제 선언된 이제 외부 변수를 값으로 전달받아 한정자를 이용해서 수정할 수 없도록 이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A와 B라는 변수는 참조로 전달받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따로 A와 B 변수에 대해서 참조로 써주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 예제를 보시죠. 그 다음 예제는 %, 기호만 쓰고 그 뒤에 아무런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외부 변수를 기본적으로 참조로 전달받겠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 뒤에 A와 B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AB 변수는 값으로 전달받아 한정자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캡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두 가지 이제 값을 이용해서 캡처하는 방법과 참조를 이용해서 캡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서 본 예제에 캡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수라는 클래스에 철수가 스테이크를 먹은 횟수를 인칭 변수로 카운트라는 변수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번째 행에서 철수를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철수의 카운트를 1로 초기화합니다. 그래서 포문을 10번 돌게 되죠. 포문을 10번 돌 때 이 철수.count라는 변수를 이 람다 함수 내부에서 사용하고 싶다 라면 이렇게 사용합니다. 철수.count를 계속 추가한다. 그래서 철수는 몇 번째 몇 그램짜리 스테이크를 먹는다 라고 출력하게 되죠. 그러면 이 철수.count라는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앞에서 배운 캡처의 방법 중에 참조로 전달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해보면 이렇게 참조로 전달받아서 값을 적용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철수라는 객체를 람다 함수 내부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캡처의 문법 중에 참조로 외부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16번째 행과 17행을 다시 한번 보면 맨 마지막에 소괄호를 열고 1000이라는 값을 쓰고 소괄호를 닫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1000이라는 값이 여기 매기 변수의 스테이크 웨이트라는 매기 변수에 1000이라는 값이 설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보면 저희가 따로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명시를 하지 않게 되면 여기 원래 소괄호가 있었죠. 소괄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괄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람다 함수의 문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먼저 캡처에서 외부 변수들을 참조로 사용한다 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매개 변수 목록은 전달하지 않고 바로 정의를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면 철수.count라는 요 변수를 계속 이용해서 철수는 몇 번째 스테이크를 먹는다라고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목록이 따로 없다면 굳이 소괄호를 이용해서 캡처 뒤에 써줄 필요가 없고 캡처를 쓰고 바로 정의 부분을 명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뮤터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터블이라는 것은 우리가 캡처에 먼저 이꼴이라는 기호를 쓰면 우리가 값에 의한 전달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외부 변수들을 값에 의한 전달로 똑같이 복사를 해서 전달받는다고 하였는데 이때 외부 변수들이 한정자를 이용해서
선언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철수.count를 하나씩 계속 플러스 해주고 있습니다. 실행이 될 때마다 하나씩 플러스 해주는데 한정자를 이용해서 선언이 된 변수라면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값으로 전달받은 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를 그리고 수정하고 싶다면 이 mutable이라는 키워드를 따로 적어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람다 함수 내부에서는 특별히 값을 변경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값을 변경하고 싶다면 이 mutable이라는 키워드를 따로 명시해 주도록 하는 것이 이제 람다 함수의 문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캡처부터 보시면 외부 변수를 값에 의한 전달로 이제 메모리 공간에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mutable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외부 변수들을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철수는 몇 번째 스테이크를 먹는다. 여기는 이제 1000이라는 값이 전달되게 되죠. 1000g짜리 스테이크를 먹는다라는 것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철수.count라는 외부 변수를 증가를 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변수는 참조에 의한 전달이 아니고 앞에서 배운 것과 같이 값에 의한 전달이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을 따로 할당하고 그 할당한 공간에서 값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람다 함수가 다시 한번 계속 10번 호출이 되더라도 이 증가시킨 값이 계속 보존이 되지 않고 계속 1이란 값이 출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mutable이라는 키워드 뒤에 예외 목록을 명시해 줄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 예외 목록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직접 다루지 않고 14장에서 예외를 다루는데 그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외까지 다루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4장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모든 함수에는 반환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람다 함수 역시 실행 결과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람다 함수는 반환형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람다 함수가 더 많기 때문에 굳이 반환형이 무조건 써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환형이 있다라고 하면 반환형을 써주고요. 반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써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환형에 대한 문법은 앞에서 미리 배웠습니다. 반환형은 이렇게 화살표를 쓰고 데이터 타입을 쓴다고 했죠. 예제를 통해서 반환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람다 함수를 보면 cout으로 이 람다 함수의 실행 결과를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 뒤에 캐릭터라는 것을 반환형으로 받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람다 함수 내부를 보면 이 람다 철수는 몇 번째 몇 g짜리 67이죠. 67이네요. 67g짜리 스테이크를 먹는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스테이크 웨이트를 리턴해 줍니다. 이 스테이크 웨이트는 선언할 때는 정수형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리턴 값은 이제 캐릭터형을 리턴하게 되죠. 캐릭터형을 리턴해 주는데 요 67이라는 값을 캐릭터형으로 변환하면 바로 문자의 C가 됩니다. 요거는 ASCII 코드라는 문자의 표가 있습니다. 그 문자의 표는 각 문자들을 이제 숫자들로 매핑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이 67이라는 숫자가 이제 ASCII 코드 표에서 C라는 문자로 변경된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반환형을 int로 선언해서
똑같이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을 스테이크 웨이트를 리턴하게 되고요. 67이라는 값을 리턴하게 되면 67이 출력되게 되죠. 그 다음 람다 함수는 아무런 리턴 값을 리턴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해줍니다. 실제로 이 뮤터블이라는 키워드 뒤에 어떤 반환형에 대한 타입을 지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람다 함수의 문법적 특징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반환형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가 리턴한 값을 그냥 반환형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스테이크 웨이트를 위에 람다 함수와 동일하게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cout에서의 결과는 이 람다 함수가 정수 67을 리턴한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람다 함수의 문법적 특징이 반환형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우리가 값을 리턴하고 한다면 그 리턴된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람다 함수의 문법적인 특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출력되는 것을 보시면 67이라는 값을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함수 몸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몸체라는 것은 우리가 함수의 정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는 그것을 이제 함수 몸체의 정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많이 보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몸체는 배운 것과 같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시작하고 중괄호를 이용해서 닫게 됩니다.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 몸체를 적어주는데요. 이 함수 몸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람다 함수에서는 무조건 써줘야 된다. 아까 우리가 몇 개 변수는 우리가 생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함수 몸체는 우리가 반드시 써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람다 함수에 대해서도 사용법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인라인 함수와 람다 함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냥 함수만 이용해서도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고급 프로그래밍을 작성한다, 그리고 고급 프로그래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인라인 함수와 람다 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실제 프로그램에 적용하게 된다면 프로그램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니 이 인라인 함수와 람다 함수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